안녕하세요. 솔로몬 북스입니다. 오늘도 10권의 책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열화당 출판사에서 나온 프랑스와즈 사강의 리틀 블랙 드레스라는 작품이고요. 열화당 출판사에서는 이렇게 약간 그 표지에 그런 그림이 없는 깔끔한 표지의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프랑스와즈 사강의 작품을 제가 그래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거는 처음 보는 작품이라서 구매를 했습니다. 프랑스와즈 사강의 생전에 이제 그 문학계, 예술계에 있던 사람들을 만나면서 했던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담아놓은 에세이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뒤에 옹기니의 말에 보면, 원래는 이 책에 수록된 글들은 고통과 환희의 순간들에 중복된 두 편을 제외하고 나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소개되는 글들이라고 합니다. 사강과 동시대에 활동했던 다양한 문화 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애정어린 사강의 기록이자 그녀의 개인적인 취향, 지극히 내밀한 사적인 이야기들이 오롯이 녹아져 있는 사강의 평생의 삶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옹기니의 말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샤르트르한테 보낸 편지 이야기도 있고, 이브생 로랑 만난 이야기 뭐 등등 여러 유명한 사람들하고 나눴던 이야기들, 뭐 그런 생각들에 대한 것들이 써 있고요. 프랑스와즈라는 필명을 사용했는데, 여기 이제 지금 제가 올해는 꼭 완독을 하고야 말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읽고 있는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안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하나, 프랑스와즈에서 따온 이름인데, 여기 작품에도 보면 마지막에 이 마르셀 프루스트에게 던지는 이제 질문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눈에 띄어가지고 이 책을 구매를 했습니다. 굉장히 뭐 짧은 작품도 아니고 많은 내용이 수록이 돼 있어가지고, 프랑스와즈 사강의 작품을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강의 에세이집 읽어보시면은 당대의 이 프랑스와즈 사강이 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작품은 아티초크 출판사, 저는 처음 보는 출판사인데요. 여기서 나온 책이고, 엘제 라스커 슐러의 시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밤과 화해하기 원한다 라는 작품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시집을 많이 읽지는 않는데, 저희 독서 모임에서 하루에 한 편씩 그냥 원하는 시집을 선택을 해가지고 하루에 한 편, 그러니까 뭐 짧은 시간이잖아요. 짧으면 뭐 1분 안에 읽을 수 있고, 뭐 길어봐야 그 작품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 뭐 5분 10분 하루에 그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시집을 읽어보자 라는 그런 취지로 독서 모임을 열었는데요. 거기에서 처음에는 이제 백석 시집을 100편을 읽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시집을 가지고 하루에 한 편씩 읽는 그런 스케줄을 가지고 읽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 작품이 눈에 보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배수아 작가를 조금 좋아하기 때문에 이 배수아 작가가 번역한 작품이거든요. 엘제 라스커 슐러는 20세기 독일 여성 시인 가운데서 가장 걸출한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표현주의 운동의 주역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문학상이었던 클라이스트상을 받았다고 하고요. 릴케하고는 동시대인이었으나 그보다 더 큰 평단의 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라스커 슐러의 시에 나타나는 관능은 종교적 체험과도 같다. 그는 시를 통해 인습적인 수치심을 극복하고 상실된 감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조국에서 쫓겨나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빈곤 속에서 삶을 마치기까지 라스커 슐러는 사람을 구원하는 사랑의 힘을 믿었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렇게 이 본인의 초상화인 것 같아요. 껍데기를 까도 굉장히 깔끔한 책입니다. 이 안에 본 라스커 슐러의 사진이 들어있고요. 이 안쪽에 보면은 시도 있고, 이 시에 관련된 이런
그림도 사파도 있습니다. 저도 그냥 책이 배수화 번역으로 해가지고 그냥 딱 보고 그냥 구매한 거라서 정확한 그렇게 내용은 잘 모릅니다. 더군다나 제가 또 시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도 하루에 한 편씩 읽어보려고 주문을 했고요. 이 아티초코 출판도 제가 처음 보는 출판사입니다. 그리고 요 표지 있잖아요. 이거는 이 알라딘 한정판 북커버 에디션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북펀드 펀딩에서 모집을 해가지고 만든 책 같습니다. 고양이 우는 거에 대한 소리는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펼쳐가지고 시를 하나 처음 들어가는 여기에 나오는 시를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욕망. 내면에는 광폭하게 이글거리는 생의 불꽃이 도저히 다스릴 수 없는 감정들이 형체를 잊고 들끓는 상상들이 이리떼처럼 나를 덮친다. 향기로운 화창한 대기 속을 헤매는데 터져나온 비명에 밤이 전율한다. 욕망이 순교자처럼 신음을 토하며 스스로 사슬을 끊어버린다. 희미하게 어른거리는 빛의 날개, 젊은 허벅지 사이 화사한 계곡으로 흘러들더니 한 줄기 5월의 미풍에 함락당하고 육체의 자연 앞에 녹듯이 굴복하고 만다 라는 작품입니다. 되게 시적인 표현이긴 한데 되게 관능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배수아 작가의 번역이라서 더욱 기대되는 시집입니다. 다음 책은 요거는 판본이 되게 특이합니다. 동서문화사, 그러니까 동서출판사에서 나온 거고요. 버지니아 울포의 델러웨이 부인하고 등대로가 같이 수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동서문화사에서 미네르바 에디션으로 나온 책인가 봐요. 이것도 저는 처음인데요. 이 동서문화사에서 고전으로 만나는 지혜롭고 당찬 여성들 미네르바 시리즈 해가지고 이 여성 작가들만 따로 뽑아가지고 이 미네르바 시리즈라는 거를 냈나 봐요. 요거 나오기 전까지는 뭐 뉴 잉글랜드 수녀 해가지고 메리 이 윌킨스 프리먼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요정 양치기 소녀 해갖고 조르주 상드, 그리고 가든 파티 캐서린 맨스필드, 그리고 마리 퀴리 에브 퀴리가 지었고요. 그 다음에 이 버지니아 울포 책입니다. 작가들이 조금 생소한 작가들이 좀 있고 조르주 상드 말고는 다 생소한 작가네요. 그래서 이 델러웨이 부인하고 등대로라는 작품은 저는 둘 다 읽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버지니아 울프 작품 중에서 이 자기만의 방이 처음에 읽어가지고 이 의식 흐름 기법이라는 거를 처음 접했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있었는데 계속 읽다 보니까 이런 뭐 의식 흐름 기법을 사용하는 작가들이 고전 작품 중에서도 꽤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버지니아 울프 작품을 읽게 돼도 그렇게 어렵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델러웨이 부인도 재밌었고 등대로라는 작품도 재밌었습니다. 우리 방울이 인사 좀 해볼까요? 방울아 인사 좀 해봐. 야옹 해보라고. 그래서 이 동서문화사에서 나오는 미네르바 시리즈 버지니아 울프 책이었습니다. 요즘에 제가 동서문화사 괜찮다고 했잖아요. 표지도 그렇고 좋습니다. 다음 작품도 동서문화사 작품이고요. 세계 문학 전집의 46번째 작품이고요. 네, 윌리엄 포그너의 음향과 분노, 8월의 빛이라는 두 작품이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굉장히 두꺼운 작품인데
800페이지 정도 되는 작품입니다. 이 두 작품을 해서 금액이 19,000원인 책이고요. 표지도 저는 기존에 나왔던 그 동서문화사 책 말고 이렇게 이제 세계문학 전집으로 새롭게 이렇게 표지가 돼서 나오고 있는 요 표지가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윌리엄 포그너 작품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읽어보진 않아가지고 이 음양가 분노는 문학동네에서 아마 소리와 분노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품이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도 포그너 작품이 당시 이런 문학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읽어보려고 주문을 했고요. 여기 뒤에 보면은 한 권의 소설이 독자의 인생을 바꾼다는 거창하면서도 시대착오적인 일이 오늘에도 일어난다고 하면 음양가 분노야말로 그 한 권일 것이다. 몰락지주 콤프슨 집안 캐디와 그녀의 딸, 두 모녀의 타락한 삶을 축으로 세 형제의 굴곡의 인생, 시대의 흐름에 떠밀린 남부 명문가의 몰락이 선명하게 그려진다. 이 작품의 기발한 구성과 방식은 사회에 거부당한 여성, 즉 현실의 외톨이가 된 인간 존재 그 자체를 부각시킨다. 가족이라는 것, 형제라는 것의 숙명을 비극적으로 묘사하고 그 숙명이 동시에 미국 남부의 숙명과 호응을 하며 또 다른 비극을 낳는다. 그리고 포그너의 또 다른 걸작 8월의 빛은 흑인과 백인 어느 쪽에도 몸을 담지 못하는 조 크리스마스라는 한 사나이의 비극적인 삶으로서 미국 사회의 영원한 숙제인 흑인 인종 갈등에 대한 깊은 성찰을 꾀한다. 20세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가인 윌리엄 포그너의 작품이었습니다. 네, 다음 책은 동서문화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요거는 두 작가의 작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이 들어가 있고요.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하고 센스 오브 원더라는 두 작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페이지가 요것도 총 7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 작품을 인생책으로 가장 첫 번째로 뽑을 수 있는 책인데요. 여러 출판사에서 많이 나와 있잖아요. 월든이라는 작품이.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모든 출판사의 월든 작품을 다 읽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월든들도 읽어볼 예정인데 그 중에 동서문화사에서 나온 게 있어가지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은 워낙에 이제 요즘에 이제 환경 문제로 되게 부각이 되고 있는 책인데 이 침묵의 봄은 굉장히 오래 전에 쓰여진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읽어도 지금의 상황과 별다를 거 없어서 지금도 많이 읽히는 작품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지만 읽어보지 않아가지고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라는 작품도 이 책으로 읽어보려고 주문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센스 오브 원더라는 이 레이첼 카슨의 에세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도 이 하늘하늘한 색상으로 굉장히 이뻐요. 보시면은 동서문화사에서 나온 책들이 이렇게 전에는 이제 하얀색으로 일괄적으로 이렇게 색상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렇게 책별로 색상이 약간 파스텔 톤으로 해가지고 나오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금액도 그렇고요. 다음 작품은 을류문화사에서 나온 에밀 졸라의 작품이라는 작품입니다. 요거는 이제 에밀 졸라의 그 르공 마카르 총서의 20번째 책 중에서 14번째로 나온 작품입니다. 이거는 어느 불행한 화가의 삶과 당시 예술가들이 처한 현실을 그려낸 소설이라고 하고요. 이 에밀 졸라는 예술 창작의 고뇌와 불안을 클로드라는 작중 인물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고
주체할 수 없는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광기에 휩싸였던 한 화가의 피하지 못한 숙명과 비참한 말로를 생생하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설의 실제 모델이라고 알려진 풀세정과는 학창 시절부터 절친한 사이였으나 책을 발간을 계기로 우정이 금이 갔다는 유명한 일화를 남겼습니다. 아, 이게 그 책이네. 풀세잔하고 썼던. 어, 최근에 여기 보면은 최근에 제가 받은 책이 있거든요. 이 풀세잔과 에미졸라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여기에서 이제 풀세잔하고 에미졸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이 아마 요 작품으로 인해서 이 헤어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썼길래 친구하고 의절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이 에미졸라의 특성상 아마 엄청나게 까면서 썼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다음 작품은 세계문학 전집,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의 300번째 책입니다. 이상 소설 전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시집도 나와 있고요. 300번째 이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에 요 100단위로 나오는 책들 있잖아요. 요 책들은 굉장히 또 민음사에서 신경을 써서 또 발간을 하기 때문에 이 이상 소설, 이 세계문학 전집 중에서 우리나라 작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거기에서 이상 소설을 이제 민음사에서 넣었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책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수록 작품에 열 몇 가지의 이제 그 단편집들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써 있는 문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 작가가 한 말이고요. 나는 죽지 못하는 실망과 살지 못하는 복수, 이 속에서 호흡을 계속할 것이다. 나는 지금 희망한다. 그것은 살겠다는 희망도 죽겠다는 희망도 아무것도 아니다. 다만 이 무서운 기록을 다 써서 마치기 전에는 나의 그 최후의 내가 차지할 행운은 찾아와 주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다. 무서운 기록이다. 펜은 나의 최후의 칼이다. 라고 쓴 표현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상은 천재이고 광인이고 모던보이라고 불리었다고 하네요. 학창 시절에 그런 읽었던 작품들을 이렇게 커가지고 또 읽는 것도 그때와는 또 다른 의미로 또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 독서 모임에서 한국문학 읽는 독서 모임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서 읽으려고 주문한 책입니다. 다음 책은 문학동네에서 나온 책이고요. 에르난 디아스의 트러스트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기존의 트러스트 책하고는 약간 다른데요. 이거는 책발전소에서 하는 북클럽 에디션으로 해가지고 책발전소에서 북클럽을 진행을 하는데 거기서는 이 출판사에서 이렇게 따로 거기 북클럽만의 에디션으로 해가지고 따로 한정판으로 출간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받았던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표지로 돼 있고요. 이 에르난 디아스는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서 스웨덴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뒤에 미국으로 가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1917년에 소설을 써가지고 작가로 데뷔한 이후에 요 두 번째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이 작품 칭찬하는 북튜버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재밌길래 이렇게 재미있다는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주문을 했고요. 여기에 뒤에 보면은 정하나 소설가님이 추천사를 써놓고 그 다음에 장강명 소설가가 또 추천사를 썼습니다. 이 추천사를 그렇게 믿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여러 북튜버 분들이 조금 소개를 해주셨고
출간이 2023년 2월달 1년 정도 된 작품이거든요. 그래도 꾸준하게 보이는 거 보니까 그래도 이런 장르 소설처럼 그렇게 쉽게 잊혀지는 작품은 아닌 듯 해가지고 저도 구매를 해봤습니다. 다음 작품은 그린비 출판사에서 나온 데이비드 노먼 노드윅의 질 들레즈의 시간의 기계라는 책입니다.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있고, 이 영화를 읽는 강력한 사유, 시네마에 대한 예술 철학적 접근이라고 돼 있는데, 최근에 들레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려가지고 이 책은 뭐지? 하고 그냥 무작정 주문했습니다. 요즘에 철학에 대해서 약간은 뭐라 그럴까? 관심이 간다 그럴까요? 그래서 구매하긴 했는데 아마 요거는 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쪽에 보니까 굉장히 글도 빽빽하고 이 질 들레즈의 그런 철학 사상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호기로 구매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책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책이고요. 어크로스 출판사에서 서평 도서로 받은 책이고요. 네, 컬처, 문화로 쓴 세계사라는 책입니다. 작가는 마틴 포그너라는 분이 쓴 거고요. 지금 이게 서평 때문에 받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받은 책이고 이렇게 어크로스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두 챕터 가량 읽었거든요. 두 챕터 가량 읽었는데 보시면은 낙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뭐라 그럴까요? 첫 번째 챕터는 이집트의 그런 여왕의 흉상을 발견하면서 그 여왕에 대한 이집트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플라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지금 읽었거든요. 근데 이런 세계사를 요런 뭐 한 인물을 통해 가지고 약간은 뭐 이렇게 전반적인 세계사 내용을 쓰는 건 아니고 그 인물에 관련된 이렇게 세계사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써주고 있는데요. 이런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써줘가지고 그냥 천일야화 읽듯이 그런 되게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지금 몇 시간 안 봤는데 벌써 두 챕터 봤는데 굉장히 빨리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어크로스 출판사에서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런 전문적인 책 같으면서도 굉장히 이야기를 잘 재미있게 쓰시는 분들의 책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마틴 푸그너라는 분도 굉장히 이야기를 재미있게 쓰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읽고 있어요. 오늘은 고양이가 많이 울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10권의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소설을 좋아하기 때문에 주로 소설 작품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철학책도 있었고 이렇게 세계사 책도 있고 시집도 있습니다. 좀 그래도 다양하게 소개를 해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